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6장부터 28장까지 선별된 연습 문제에 대한 풀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6장부터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이 번호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죠. 여러분들 열심히 좀 해서 우리 기말 시험 때는 훨씬 더 좋은 점수 이렇게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문제인데요. 전기 용량이 이 3마이크로패럿인 축전기 양쪽 판을 전지에 연결하니까 이렇게 이제 전하를 저장했죠. 이거는 우리 이제 중간 시험에서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건데, 그렇다고 또 기말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봅시다. 먼저 이제 3마이크로패럿이라는 축전기 전기 용량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전하를 저장하고 있다. 자, 이게 C고 이게 Q죠. Q는 CV라는 공식을 우리가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C가 3마이크로패럿, Q가 27마이크로패럿이 주어 있을 때 우리 이제 V는 C분의 Q라는 이런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그대로 대입을 해줍니다. 3마이크로패럿, 27 마이크로 쿨롱. 그렇게 되면 3분의 27 하니까 9가 되겠고, 마이크로는 약분이 되겠죠. 그리고 쿨롱 퍼 페럿이 바로 볼트. 이게 지금 우리가 V 전위차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 우리 SI 단위를 쓰게 되면 9볼트가 나오게 되겠죠. B번은 똑같은 문제예요. 대신에 이게 36 마이크로 쿨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그냥 이것만 36으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12볼트가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렇죠? 예, 공식 Q는 CV 이런 식만 좀 잘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2번 보시면 이제 배터리가 주어져 있죠. 12볼트 배터리 연결되어 있는 4마이크로패럿 축전기. 그래서 이번에는 V와 C가 주어져 있으니까 Q를 구할 수 있겠죠. Q는 CV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4마이크로패럿 12볼트. 그래서 숫자는 48 마이크로 하나 있죠. 그리고 페럿 볼트는 이제 쿨롱이 되겠죠. 48 마이크로 쿨롱 또는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겠죠. 또는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B번에 똑같은 축전기라고 했으니까 4마이크로페럿은 이제 같은 용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5V 이제 V가 바뀌네요. 그렇죠? 그래서 Q는 CV 역시 또 여러분들이 집어넣고 정리하면 4 곱하기 1.5가 돼서 6 마이크로 쿨롱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매우 쉬운 문제였습니다. 하나의 공식 가지고 다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번엔 3번을 보겠는데요. 평행판 축전기 양단에 이번엔 150V 전위차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표면 전하 밀도, 이거 우리가 시그마로 공부했었죠. 이 얘기는 Q 나누기 넓이, 그렇죠? 전하량 나누기 넓이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Q는 CV 공식 당연히 이용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평행판 축전기의 공식을 또 써야겠죠. 평행판 축전기의 용량은 입실론 제로 D분의 A가 됩니다. 그래도 그 안에 들어있는 이 A 또는 D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극판 사이 간격 D를 계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주어져 있는 값들 가지고 이용을 해보는데요. 먼저 Q는 CV가 되겠죠. 그래서 C는 이제 용량, 전기 용량이 되는 거고, V가 150V잖아요. 그래서 순서 바꿔서 150C, C를 아직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데, C는 이제 평행판 축전기의 공식을 사용하면 입실론 제로 D분의 A가 됩니다. 이거를 여기에 썩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150 곱하기 입실론 제로 D분의 A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주어진 건 시그마잖아요. Q 나누기 A죠. Q 나누기 A는 D분의 150 입실론 제로 이렇게 되겠죠. Q는 시그마 곱하기 A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그마가 되는 겁니다. 150 입실론 제로 나누기 T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시그마가 여기 주어져 있던 거죠. 그래서 시그마는 여기 D분의 150 입실론 제로. 그 금방 이거 다 알 수 있는데 좀 복잡하게 또 한 번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D죠. 그래서 D는 시그마 분의 150 입실론 제로. 나머지 주어진 거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입실론 제로는 4파이 K분의 1, 그죠? 4파이 K분의 1 또는 36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줘도 되고, 아니면 입실론 제로 값 그대로 써줘도 되겠죠. 그래서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 그죠? 그래서 150 오고, 시그마는 여기 주어져 있었습니다. 30 단위 조심해야죠. 30 나노입니다. 나노. 그리고 센티미터 제곱은 미터 제곱으로 바꿔줘야겠죠.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됩니다. 단위는 이제 SI 단위니까 다 생략해주고, D니까 이제 미터로만 나오겠죠. 단위가 여기 이제 미터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계산해 보면 150 곱하기 8.85 나누기 30, 나머지는 10의 거듭제곱, 그래서 약 4.43 마이크로미터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계산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면 됩니다. 30분의 150 하면 5죠. 5. 그죠? 5분의 8.85니까 요거 5 곱하기 8.85죠. 58, 40, 58, 40, 44.25. 그죠? 5, 25니까.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앞에 있는 문제들보다 더 어려웠던 건 이렇게 평행판 축전기다.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식을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하세요. 암기. 자, 다음으로 4번인데요. 고립되어 있는 반지름 12cm인 도체 구의 중심에서 21cm인 위치에 전기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 밖의 한 점이죠. 구 밖의 한 점에서는 전체 전하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점전하로 해석했을 때 그 점전하로부터의 거리에서의 전기장 공식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도체의 표면 전하 밀도 역시 이제 시그마죠. 시그마 구하는 거고, 이 도체의 전기 용량을 계산하여라. C네요. 자, 여기서 이제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구의 모양이 반지름이 R, 여기서 12cm로 주어져 있고, 여기서 이제 거리, 여기는 스몰 r인데요. 21cm로 되어 있죠. 그리고 표면 전하 밀도 시그마, 물론 Q 나누기 A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 E는 R 제곱, 여기 전체 전하가 점으로 있는 Q라고 생각하는 거죠. R 제곱분의 KQ가 4.9 곱하기 10의 4제곱, 단위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Q를 구할 수 있겠죠. R은 여기 21cm 또는 0.21m로 해놓고 Q를 구할 수 있고, 그 Q를 여기 구의 표면적으로 나눠주면 표면 전하 밀도가 구해지는 거죠. Q를 먼저 구해놓고 이 Q를 4파이 R 제곱, 그렇죠? 요 Q를 4파이 R 제곱, 그래서 요 K까지 써서 4파이 K R 제곱분의 4.9 곱하기 10의 4제곱 R 제곱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가져와서 4파이 R 제곱 9의 표면적으로만 나눠준 겁니다. 그럼 주어져 있는 값들 다 대입해보면 시그마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 4분의 4.9니까 1.2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1.2. 그리고 K분의 1 또는 파이 K분의 1 계산하면 되겠죠. 아니면 4파이 K가 입실론 제로, 4파이 K분의 1이 입실론 제로와 같으니까 그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아니면 K에다가 그냥 쿨롱상수 그대로 넣어줘도 되겠죠. 자, 위에 4.9 곱하기 10의 4승, 아래 4파이 K, 그리고 R분의 R인데 여기 12분의 21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7입니다. 3, 4, 12, 3, 7에 21. 요거 제곱하면 16분의 77, 49 나옵니다. 그럼 4.9 곱하기 49, 아래는 4 곱하기 9 곱하기 16. 적절하게 계산하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190분의 250 정도로 근사치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5죠. 5, 77, 49 하면 50이잖아요. 5 곱하기 50, 근사적으로 250이라고 둔 거고, 이거 그냥 3이라고 둬도 되고, 36 곱하기 12 계산해서 190 정도 나오는 걸로 근사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그마 계산하는 거고, 이 도체의 전기 용량을 계산하라. 전기 용량은 우리 구도체의 전기 용량은 4파이 입실론 제로 R 또는 K분의 R입니다. 여기 직접 K 집어넣어서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2cm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9 곱하기 10의 9승의 이제 역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9승이 되는 거고, 0.12m잖아요. 12cm가. 그러면
9분의 12, 3분의 4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1000 곱해준 거 나눠준 거 그래서 피코페럿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3분의 4 피코페럿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계산에도 좀 익숙해져야 돼요. 연필로 또는 손으로 직접 계산하는 거에 익숙해져야 시험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4개의 축전기가 주어져 있네요. 15, 3, 그리고 6, 20. 자, 우리 해석할 때 가장 먼 가지부터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가지부터. 그러면 15와 3은 직렬 연결이죠. 직렬 연결을 할 때는 합분의 곱, 그죠? 18분의 45가 되겠죠. 그래서 18분의 45 하면 2.5 마이크로 또는 2분의 5 마이크로 페럿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하고 얘는 이제 병렬 연결이죠. 더해주면 등가. 알겠죠? 그래서 6 더하기 2.5 해주면 8.5가 구해지게 됩니다. 8.5. 그리고 다시 직렬이죠. 요거 전체 지금 3개, 1, 2, 3, 3개 구한 거하고 20 마이크로, 8.5하고 20 마이크로의 병렬 연결입니다. 그럼 합분의 곱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8.5 더하기 20분의 8.5 곱하기 20. 8.5가 2분의 17이잖아요. 그렇죠? 2분의 17 곱하기 20. 여기는 2분의 17 더하기 20이니까 2분의 57이 나옵니다. 그래서 2하고 2는 약분되고 57분의 요거 340이죠. 57분의 340, 약 6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6 마이크로 페럿이 구해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가 전기 용량을 구할 수 있는데 B번 보시면 A와 B 사이의 전이차 VAB가 15V입니다. 여기에 전체 15V 가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는 직렬이잖아요. 그렇죠? 직렬 연결은 뭐가 같아요? Q가 같습니다. 그 Q는 그냥 하나 있을 때 Q와 동일한 거죠. Q, Q, Q. 그렇죠? 자, 그래서 Q를 구해보면 C, V가 돼요. 자, 먼저 Q를 구합니다. C, 전체 6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두고 V는 15V, Q는 CV 해주면 90 마이크로 쿨롱이 하나의 등가 용량에 들어있는 전하량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직렬이죠. 둘 다 90, 90이에요. 그죠? 90, 9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8.5하고 여기 8.5였죠? 8.5하고 20으로 두는 거예요. 8.5하고 20으로 두는데 둘 다 90, 90. 직렬은 Q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 C분의 Q잖아요. 그럼 V1이 계산이 됩니다. V1 그리고 C2분의 Q2죠. 그럼 V2가 됩니다. 그럼 V1 더하기 V2는 15여야 되겠죠. V1 더하기 V2는 15. 그런데 그 비율은 C의 역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V1, 여기 V2는 20대 8.5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V1, V2를 다 구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C분의 V 하면 4.5V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4.5V. 그런데 전체가 15V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왼쪽 축전기는 10.5V. 8.5분의 90 하면 10.5, 약 10.5입니다. 약 10.5. 우리 8.5가 근사치로 8.5는 정확한 거죠. 6이 근사치였죠. 6이. 예. 그래서 요거 자체가 근사치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4.5고 나머지 10.5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걸린 전압이 10.5라는 얘기죠. 여기. 그죠? 여기 이렇게 양단에 10.5. 그러면 여기에 전하량도 구할 수 있겠죠. 10.5가 6 마이크로 페럿에 걸렸습니다. 병렬 여기 10.5V가 이게 몇 대 몇이에요? 예, 여기 C의 역수에 비례하니까 3대 15가 되겠죠. 1대 5 이렇게 또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위에 이제 요거 두 개가 2.5 마이크로 페럿이죠. 그리고 아래가 6 마이크로 페럿. 요걸 본 거예요. 여기에 요거 하나잖아요. 예. 그럼 여기도 위에도 10.5V, 병렬이니까 아래도 10.5V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5V가 걸리니까 요거 곱하면 Q가 되겠죠. 그렇죠? Q는 CV. 그래서 여기 70, 60, 요거 15니까 61.5가 되나요? 63,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하면 26.25, 얘는 26.25가 나오고 요건 63 마이크로 쿨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축전기의 전하를 다 구해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26.25인데 요거잖아요, 요게. 그래서 직렬인 경우는 여기 역시 26.25, 요거 63,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맨 오른쪽 거니까 90 마이크로 쿨롱 이렇게 다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하다 보면 복잡해질 수 있는데 메모를 이렇게 해보면서 하나하나씩 좀 차근차근 공식은 다 뭐예요? Q는 CV. 자, 요것만 잘 각각 축전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좀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11번 문제를 볼 텐데요. C1과 C2가 있습니다. 두 개의 축전기를 병렬 연결한 후에 250V 전지에 연결합니다. 병렬 연결했다는 얘기는 여기도 250V, 여기도 250V. 그래서 Q는 CV라는 축전기가 전하량이 저장이 되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분리시킨 다음에 전극을 바꿔서 서로 접촉을 합니다. 이거 우리 예제 문제에 있던 문제랑 동일해요. 그렇죠? 예제 문제에 있었으니까 한번 또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전압을 250V로 충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Q1I 6CV죠. CV 그래서 1500, 1500 마이크로 쿨롱이 들어가고 아래쪽에도 CV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2 마이크로라고 했으니까 곱하면 500 마이크로 쿨롱의 전하가 위아래 들어갑니다. 이제 극성을 바꾸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소거될 거 소거되겠죠. 그래서 1500 마이너스 500, 즉 1000만 여기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Q1F 더하기 Q2F 여기죠. Q1F 더하기 Q2F는 우리 이제 1500 마이너스 500이 돼서 1000 마이크로 쿨롱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축전기 양단의 전압이 이제 같겠죠. 그러니까 이제 접촉을 했으니까 그러면 병렬 연결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도 V, 여기도 V, V가 같아요. 근데 Q1F, Q2F가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이걸 더해서 1000이 되는 거지 각각이 얼마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압이 같기 때문에 V는 C1분의 Q1F, C2분의 Q2F가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V1은 C1분의 Q1F, V2는 C2분의 Q2F가 돼서 C1이 6이고 C2가 2니까 6분의 C1은 2분의 Q2가 되는 거죠. 6분의 Q1은 2분의 Q2. 그래서 Q1 대 Q1이 3Q2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죠. Q1이 3Q2 더하기 Q2니까 4Q2죠. 4Q2가 1000이면 Q2는 4분의 1000. 그렇죠? 250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Q2가 되겠죠. 그래서 Q1은 250, Q2는 700, Q1이 750이네요. Q1이 그죠? Q2가 250이니까 Q는 750이 돼야겠죠. 이렇게 해서 전하량을 우리가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 예제 문제 한번 다시 보시거나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죠. 이번에는 13번입니다. 자, 전기 용량이 각각 C1은 18 마이크로, C2는 36, 두 배죠. 하나에 두 배. 두 개의 축전기가 있습니다. 이 둘을 직렬 연결해서 하나, 둘 직렬 연결하는 거죠. 직렬 연결해서 12V의 전지로 충전을 시킨다. 직렬 등가는 어떻게 돼요? 합분의 곱입니다. 그렇죠? 18 더하기 36분의 18 곱하기 36 또는 이거 18로 약분하게 되면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가 돼서 3분의 18. 그렇죠? 아니, 맞나요? 1, 2분의 하나만 약분해야죠. 여기 1 곱하기 36. 그래서 3분의 36이죠. 그러면 12 마이크로 페럿이 등가 전기 용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번은 구한 거죠. B번 등가 용량에 저장된 에너지를 구하라. 에너지는 2분의 1 CV제곱이죠. 2분의 1 곱하기 C 12 마이크로 V 12V 자, 제곱하면 144 곱하기 6이죠. 그래서 864 마이크로 줄입니다. 여기 이제 마이크로가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864 마이크로 줄이 있고 각각의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 그럼 각각 구하면 되죠. 각각 2분의 1 C1 V1의 제곱 2분의 1 C2 V2의 제곱 그렇죠? 먼저 V1을 구하는 거죠. C1분의 Q고 이게 직렬이니까 C1분의 Q1 Q가 같은 거죠. C1분의 요 CV Q가 CV니까요. 구해서 집어넣어주면 8V 그럼 V2는 얼마겠어요? V2는 절반 4V 그래도 둘이 더해서 12V가 되는 거였죠. 그러면 2분의 1 C1 V1의 제곱 2분의 1 C2 V2의 제곱 각각 해주면 576 마이크로 줄 288 마이크로 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요거 이제 D번입니다. 두 개를 더해서 같음을 보여줘라.
자, 빠르게 진행해보자. 15번. 어떤 공간 영역에 크기 3000V/m인 균일한 전기장이 있습니다. 이 공간 속에 어떤 부피 내부의 전기장 에너지가 그 전체 에너지죠. 2분의 1 우리가 어떻게 되는 2분의 1 CV제곱, 2분의 1 CV제곱, 그렇죠. 이게 10의 마이너스 7승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피를 구하라. 부피가 얼마인지 모르는가 봐요. 결과를 세제곱미터와 리터 단위로 나타내라. 저 에너지 밀도죠. 전기장을 알면 에너지 밀도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부피 곱하면 이 에너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U는 UE 에너지 밀도죠. 2분의 1 입실론 제로 2의 제곱 곱하기 요 V는 부피입니다. 부피 볼트가 아니라 부피. 그래서 여기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2는 3 곱하기 3승 10의 3승 넣어서 우리가 이제 V는 요거 분의 요거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V는 이렇게 2U 나누기 입실론 제로 2의 제곱 주어져 있는 값 그대로 다 대입합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요거 유전열 곱하기 전기장의 제곱 그러면 요거 제곱하면 9죠. 여기 10의 6승입니다. 9 곱하기 이거 거의 9잖아요. 81분의 2가 되는 거죠. 8.1분의 2니까 2.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또는 80분의 2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뭐 8분의 1이니까 0.125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2.5인가요? 2.5? 네. 8, 5, 40 맞네요. 2.5죠?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미터의 세제곱 요게 1리터죠. 1리터 따라서 2.5 리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숫자들 확인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가 다 마치는 건가요? 예. 그래서 26장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장 바로 가볼까요? 27장 가보겠습니다. 자, 27장에서는 2번, 5번, 8번, 12번, 17번, 18번 풀어보죠. 어떤 문제인가요? 먼저 2번입니다. 단면적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면적이 주어져 있네요. 알루미늄 도선이 있고 5A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전류 밀도를 알 수 있겠죠. 넓이분의 전류니까요. 그렇죠? 근데 밀도가 주어져 있네요. 이거 우리 구리에 대해서 예제 문제에서 했던 거하고 거의 같은 문제입니다. 유동속력 구하라. 똑같습니다. 대신에 구리가 아니라 알루미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 J는 NQV 외우자고 그랬죠. J는 NQV 이때 면적분의 전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그대로 VD는 NQ분의 J가 되겠죠. 또는 ANQ분의 I가 되고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N이죠. N. 그래서 원자 밀도 또는 자유전화 밀도인데 알루미늄 원자 한 개당 전자 한 개라고 했으니까 원자 밀도를 수밀도죠. 수밀도라고 하는 건 이제 부피분의 개수 그런 얘기예요. 부피분의 개수. 그래서 요 N만 구해보면 부피분의 개수인데 우리 교재에서 V는 몰당 부피였는데 이건 그냥 부피예요. 그렇죠? 몰당 부피가 아니라 몰당 부피 하려면 요거 N분의 V 해주면 됩니다. N분의 V. 그렇죠? 그래서 N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교재에서는 V를 N분의 여기 있는 N분의 V를 교재에서는 그냥 V라고 썼습니다. 자, 부피분의 개수는 알갱이 개수죠. 그래서 여기 몇 몰 있을 거 N몰 그리고 1몰의 개수 1몰 안에는 아보가드로 수만큼 들어있을 테니까 전체 개수는 몰수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되는 겁니다. 자,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죠. 밀도분의 질량 써주시면 되고 밀도는 번분수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럼 질량만 여기 아래 있죠. 질량은 이거는 개수의 질량 전체 질량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몰 들어있는가 그리고 1몰의 질량 요게 N 곱하기 M입니다. 여기 이제 몰수예요. 요때는 몰수. 요 N은 뭐예요? 몰수가 아니라 수밀도 여기 있는 N은 이건 진짜 몰입니다. 몰. 여기도 몰이죠. 그래서 요 N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N은 달라요. 지금 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요 N은 뭐예요? 운반자 밀도, 운반자 수밀도입니다. 수밀도. 오른쪽에 있는 이 N들은 몰수. 그래서 여기 몰수 약분이 되죠. 로 NA 나누기 M. 교재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예제에서 나온 거 보시고 예제가 편하시면 예제로 이게 편하면 이걸로 여러분들 정리해도 되는데 이 N하고 왼쪽에 있는 N은 다른 N이다. 주의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수밀도
m분의 로 na를 여기 쏙 집어넣어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넣으면 이런 값이 나와요. 교재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 대입해주면 결과식으로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 5 곱하기 27 그리고 4 여기 2700 있잖아요. 위하고 약분되겠죠. 그리고 6 곱하기 1.6 하면 9.6이죠. 6 곱하기 1.6, 9.6. 그래서 4 곱하기 9.6분의 5하고 나머지 10의 거듭적으로 다 정리해 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4분의 5는 또 1.25잖아요. 그래서 9.6분의 1.25 계산기로 계산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게 96분의 1 곱하기 96분의 50 뭐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하기 빼기로 또 계산을 해줘도 됩니다. 자, 한번 직접 해보세요. 계산기 쓰지 않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5번 1g의 구리로 저항이 0.5 오민 균일한 도선을 만들고자 한다. 1g의 구리를 모두 이용하여 만든다면 도선의 길이와 지름 그랬으니까 우리 저항이죠. 그리고 구리의 비저항 가지고 R은 로 A분의 L 이런 거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질량은 부피 곱하기 밀도. 부피는 넓이 곱하기 길이 AL이고 밀도를 로로 안 쓰고 지금 D로 썼습니다. 밀도를 D. 그러니까 이 A는 LD분의 M. 요거 한번 기억해 보죠. 그럼 A나 L 아무거나 하나 구하면 나머지 하나도 대입해서 구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구리의 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표를 찾아서 어디 다른 데 찾아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항 R은 로, 이 로는 비저항이죠. 밀도가 아니라 밀도는 D라고 썼고 비저항은 로라고 쓴 겁니다. 로 곱하기 A분의 L. 그래서 이 A를 하나 이제 소거해서 A는 LD분의 M으로 바꿔준 거죠. LD분의 M. 그래서 LD가 위로 올라가 번분순위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M분의 로 L제곱 D가 되는 거고 여기서 L에 대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L제곱에서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주어져 있는 값들 여기 다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 0.5라는 거 나와 있고요. 질량 1g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 단위도 조심해야겠죠. 다 MKS 단위, 국제 단위로 주어집니다. 롤은 직접 찾아서 넣어줘야 돼요. 구리의 비저항입니다. 비저항 알겠죠? 16.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5m죠. 그리고 밀도는 그것도 찾아봐야 돼요. 8.96 곱하기 10의 3승. 이거 넣고 그대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여기 0.5 있죠? 8.96 곱하기 16.78만 해주면 되겠죠. 이거 약 17 곱하기 9 해주면 됩니다. 17 곱하기 9는 153 이렇게 해서 그거의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약 300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300분의 1 되겠죠. 이렇게 해서 루트 3.3 정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0.33이니까요. 그래서 10의 거듭제곱 잘 계산해주면 루트 3.3 계산해보면 1.7보다는 크고 1.9보다는 작죠. 아마 1.8 정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A 단면적은 이제 파이 R 제곱 9라고 생각하고 1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주어져 있던 LD분의 M 다시 가져옵니다. 그래서 R 구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지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R의 2배 2R 계산해주면 됩니다. 여기다 놓고 계산해보면 얼마 이제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번까지 정리해봤습니다. 3.14 곱하기 1.8 곱하기 9분의 4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로 이건 해도 되고 또 근사적으로 9 곱하기 1 곱하기 3 1.8 9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해도 돼요. 9 곱하기 2 곱하기 3 그럼 27 곱하기 2니까 54분의 4죠. 그러면 1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루트 13분의 1 곱하기 10의 거듭제곱. 그죠? 루트 13분의 1이네요. 그냥, 그죠? 거듭제곱 해봐야 다, 마이너스 6승이니까 마이너스 3승 나오게 되겠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8번입니다. 구리 도선 내 자유전자의 유동 속도의 크기가, 이게 VD죠, VD. VD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도체 내의 전기장은 얼마인가? 이거 J는 NEV, 그죠? J는 NEV하고 시그마 E 이런 공식에 집어넣어야겠죠? J는 NEV, NQV, 시그마 E가 됩니다. 이 공식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E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시그마분의 NEV인데 요 N, 요것도 이제 교재에 있는 거 참고하시고 요 E는 기본 전하량이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VD는 요거 주어져 있으니까 시그마도 구리의 비저항
그죠? 또는 구리의 도전율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넣고 계산하는 거예요. E는 시그마 분의 NEVD, 그래서 교재에 있는 N 구한 거 있었죠? N분의 로 NA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EVD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예제 문제 구했던 거 좀 알고 있어야지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값 넣어주고요. M은 얼마예요? M. 이게 요게 M이네요. M. 그죠? 요 시그마 분의 1이 비저항입니다. 여기 로는 밀도예요. 밀도. 그죠? 우리 예제에 있는 거 밀도였었죠. 시그마 분의 1이 비저항인데 비저항이 요거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일 거예요. 그래서 밀도하고 구리의 밀도,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수 요거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 전하량 여기 넣어주는 거고 VD 대입해 준 겁니다. 이래 놓고 정리하면 요게 63이잖아요. 63분의 요게 6이니까 10.5분의 1이네요. 그렇죠? 10.5분의 1. 그리고 여기 약 8 곱하기 1.6 곱하기 9 곱하기 1.7. 뭐 좀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1.7 왔죠? 8.92 왔죠? 6.02 왔죠? 1.6 왔죠? 7.84. 그냥 다 해줬네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96, 54. 그죠? 96, 54 되죠? 아니면 63을 만들 수 있는 게 있나요? 6 곱하기 10 하면 되겠죠. 6 곱하기 10. 잘 안 나오네요. 그죠? 요거 나왔다. 요 9.5죠? 9.5, 63분의 9.5니까 9 얼마 나올까요? 7분의 1 나오네. 7분의 1, 그죠? 요거 약 7분의 1 나오고, 요거 한 1.1 나오겠죠? 7분의 7.84니까 1.1 곱하기 8.92 하면 거의 10이죠. 거의 17 나오네요. 17. 그렇죠? 약 17 정도. 10, 정확히는 18. 한번 계산해보면 또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전기장 계산했죠. 그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수력발전소에서 터빈은 1500, 이게 뭐예요? 호스파워. 그죠? 마력의 일률로 발전기를 구동하고, 즉, 발전기를 구동시키는데 원동기가 있는 거죠. 원동기가 요런 일률 출력이 있습니다. 이 출력으로 발전을 하면 80%만큼 전기가 생산이 되는 겁니다. 요거의 80%가. 그리고 그 80%의 전기로 어떤 전압이 만들어질 때 전류는 얼마인가? 그러니까 전력이니까 P는 IV씩 가지고 해주면 되겠죠. PIV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 지금 요거 구동하는 출력이 1500W니까 여기 와트로 바꿔주면 746W가 되겠죠. 1마력이. 그런데 요거의 80%만 전기로 바뀌어져요. 그죠? 0.8. 그런데 요게 이제 전류 곱하기 전압이 되겠죠. IV. 그래서 출력 전압은 2000이면 전류는 얼마냐? 요게 이제 2000I. 그렇죠? 2000I가 돼서 그대로 I를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00분의 요 나머지 이렇게 계산해 주면 요게 3으로 약분하면 3, 55, 3, 4. 4분의 5로 약분하겠죠. 4분의 3. 여기 4분의 3이죠. 그리고 746 곱하기 0.8 해주면 450 정도 나오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12번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에 이제 17번 보시면 주차하는 동안 깜빡이 있고 자동차의 전조등을 라이트를 켜놨습니다. 자동차의 12V 전지의 등급이 90A 아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간이에요. 1시간. 그래서 암페어 아워라고 하는데 이게 전류 곱하기 시간이죠. 우리 전류 곱하기 시간이 뭐죠? Q는 IT. 전하량입니다. 전하량. 그래서 이만큼의 전하량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배터리라는 얘기예요. 자, 전조등 한 개가 36W의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전조등은 두 개 있죠. 그래서 요거의 2배, 72W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전지가 완전히 방전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했으니까 요게 시간 있죠? Q는 IT 가지고 구하는 식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이제 V는 12V예요. 자, 그런데 90A/h라는 얘기는 요 암페어 곱하기 요거 초로 하면 3600초죠. IT예요. 즉 전하량 Q를 구할 수 있습니다. 90 곱하기 3600 해도 되고 그냥 90A/h 이렇게 둬도 됩니다. 자, 그런데 36W라고 했으니까 여기 우리가 P는 72W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전지가 완전히 방전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자, 그랬으면 우리 요 72, 요건 단위예요. 와트는 P는 IV잖아요. IV. 전류 곱하기 전압인데 전압은 이미 12V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류는 여기서 12I에서 전류를 구하면 얼마예요? 72 나누기 12, 6이죠. 6A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90A로는 1시간 돌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6A로는 15시간인가요? 그렇죠? 6A분의 90Ah, 6분의 90이니까 15시간 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뭐 종종 잘 출제가 됩니다. 어렵진 않죠. 그런데 요거 P는 IV를 여기 적용할 수 있는 요 식이 좀 생각나야 되고 Q는 IT가 생각나야 되는 거죠. 두 개의 공식이 필요합니다. 자, 18번 가보죠. 어떤 전기 자동차가 12V 배터리를 여러 개 연결하여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전지들에 저장된 전체 에너지는 2천만 줄이네요. 2천만 줄. 만약 전기 자동차가 20m/s의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동안 8kW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게 P는 IV죠. IV. 근데 지금 V는 나와 있어요. 전류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전력이 또 이렇게 했으니까 속도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P는 FV라는 공식도 쓸 수 있겠죠. 우리 역학에서 썼던 공식도 써야겠네요. 그렇죠? U는 2 곱하기 10의 7승인데 IVT 해도 돼요. IVT. V 속도는 20 그리고 P는 8,000W. P는 IV입니다. IV. 그래서 12V부터 떠서 12I가 되는 거고 앞에서 이렇게 구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전류 구하면 667A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FV랑 같겠죠. 우리 힘 순간 일률, 그렇죠? 그래서 힘 곱하기 속도가 순간 일률이 되고 V가 20이니까 F 구해집니다. 그렇죠? 400이네요. 400. 그래서 요게 F가 400이니까 하는 일은 에너지만큼 일을 해서 F 곱하기 거리 D 구할 수 있겠죠. F는 400이고 요게 이제 FD가 돼야 되니까 D는 F분의 2000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계산하면 50km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아니면 직접 시간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IVT로 계산해도 됩니다. IVT. U는 IV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때 이제 시간을 여기 속도랑 곱해서 D는 VT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자, 연습이 필요해요.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7장 문제 정리하고 28장도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장까지는 좀 급하게 왔는데 여기 28장은 조금만 좀 여유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번인데요. 3옴의 저항기 양단의 전압을 구하라. 요거 있죠. 요 저항의 양단의 전압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알던가 아니면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바로 구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미 B에 여기 전류를 구하라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전압을 구하고 나중에 전류를 구하는 형태가 더 이 문제를 풀기에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등가 저항을 구해야겠죠. 10과 5. 자, 저항은 병렬 연결하게 되면 합분의 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0과 5를 그러니까 등가 처리하면 15분의 50이죠. 합은 10 더하기 5. 곱은 10 곱하기 5. 그래서 5로 약분해주면 3분의 10. 이렇게 이제 저항을 구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이제 3분의 10하고 4는 직렬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0 더하기 4. 4는 12죠. 3분의 12. 3분의 22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개 더해서 3분의 22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파란 세 개의 저항하고 요 아래 한 개 3옴, 여기 드디어 이제 3옴이 나왔는데요. 요거 이제 병렬 연결이죠. 그러면 합분의 곱 해주면 되겠죠. 3분의 22 더하기 3. 3이 3분의 9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31입니다. 합이. 3분의 31분의 요거 곱하면 그냥 2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분의 31분의 22. 그러면 31분의 66인데요. 요게 32분의 36보다 조금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보다 약간 더 큽니다. 32보다 약간 큰 거죠. 33분의 66이 2니까요. 그렇죠? 2보다 약간 크다. 그래서 31분의 62 더하기
4죠. 31분의 4. 0.1 얼마 나오겠네요. 0.133 나오겠네요. 그래서 2.13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는 뭐예요? 전체는 여기 왼쪽에 있는 2옴, 이게 이제 RL이라고 한 겁니다. 왼쪽에 있는 2옴과 지금 31분의 66 두 개 더하면 31분의 128이라는 저항이 전체 저항입니다. 좀 뭔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뭐 어렵지 않은 값이에요. 요거 4보다 약간 크겠죠. 여기 31분의 4 하면 이게 4가 되려면 124입니다. 그래서 4 더하기 31분의 4예요. 그죠? 그럼 4.12 얼마 정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4.13 정도. 예. 이 정도에서 RT를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요 전압, 여기 전압이에요. 양단의 전압. 그런데 지금 이 2옴하고 31분의 66. 요거의 직렬 연결로 보면 돼요. 2와 31분의 66. 그럼 이 전압을 이렇게 이제 배분하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전류를 구합니다. 전류는 RT분의 전체 저항분의 전압이 되니까 요거 128분의 31 곱하기 8이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128분의 31 곱하기 8. 그래서 전체 전류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전체 전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류는 이렇게 여기 2를 지나가고 일부가 이렇게 갈라지고 다시 또 이렇게 갈라져서 여기를 오게 되는 거죠. 복잡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 양단의 전압이란 말이에요. 요 양단의 전압. 그런데 이거 전체가 31분의 66이죠. 즉 31분의 66 옴에 걸리는 저항 전압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R 해주면 되는 거예요. IR. IT 곱하기 R. 그죠? IT 곱하기 R. 요 R죠. 예. RT. RR. 그죠? RR. 여기 빨간색 부분이 RR인데 여기 흘러가는 전류가 좀 두 개의 저항이 있는 꼴이잖아요. 두 개의 저항. 그죠? 왼쪽 저항, 오른쪽 저항. 오른쪽은 빨간색이 그냥 오른쪽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압을 구하면 I 곱하기 R입니다. 네, IT 전류는 구했죠. 전체 전류 8 곱하기 128분의 31 곱하기 저항 31분의 66이죠. 그럼 요거 이렇게 약분돼요. 그죠? 31 약분되고 128분의 8 곱하기 66 나옵니다. 그죠? 예. 요거 계산하면 요거 3으로 약분해주면 64분의 33이잖아요. 8 곱하기 64분의 33. 8864죠? 즉 8분의 33이에요. 또는 4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그렇죠? 예. 4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해서 4.125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오른쪽 전체에 4.125V인데 병렬이면 위쪽 파란 거에도 4.125V, 아래쪽 파란 거, 아래쪽 삼음에도 4.125V가 걸리게 되겠죠. 그 왼쪽에는 8-4.125V가 걸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R분의 V, 그죠? R분의 V, R분의 V, 3분의, 그죠? 예. 3분의 4.125 이렇게 해서 1.4 얼마 이렇게 나오게 돼요. 1.375 나오네요. 그죠? 1.375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다시 또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구획선을 긋고 여기 이제 메모해 가면서, 물론 이제 색연필이 있으면 더 좋은데 그것도 좀 복잡하죠. 예,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이 중요합니다. 자, 8번에 다음 회로에서 2옴의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 2옴 여기 가운데 있네요. 그렇죠? 여기 흐르는 전류, 그리고 A, B 사이의 전이차, 왼쪽 A와 오른쪽 B 사이의 전이차를 구하는데 지금 이렇게 고리가 두 개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디가 하나 있죠. 왼쪽 A 마디 또는 B 마디. 그래서 키르호프의 전류 전압 공식을 여러분 써주면 됩니다. 자,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하나하나씩 흐르는 전류 I1, I2, I3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다 전부 다 오른쪽으로 흐른다고 해보면 B점에서 어때요? 다 들어오고 있죠? I1 더하기 I2 더하기 I3. 이게 이제 KCL이 됩니다. 키르호프의 분기점 규칙. I1 더하기 I2 더하기 I3가 0이 되는 거고, 자, 여기 이제 고리를 만들 거예요. 요런 고리 하나, 요런 고리 하나. 그래서 위에 있는 고리에서 요거 아래 B점에서부터 시작해서 B점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시다. 그래서 B점에서 여기 지나가면 I2 이렇게 오른쪽으로 지나갈 때 전위가 감소하는 건데 지금 왼쪽으로 지나가니까 전위가 상승하겠죠. I2.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 12V 떨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12V.
그리고 4i1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i1 돼서 B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전위차의 총합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 아래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A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죠. A에서 2옴을 지나는데 I2가 지나는 방향하고 같죠. 그래서 2i2만큼 떨어집니다. 예, 마이너스 2i2, 그렇죠? 마이너스 2i2. 그리고 6i3죠. 6i3 상승하게 되죠.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6i3 상승하고 기전력 장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은 0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위에 좀 정리해보죠. 요거 2로 나눠주면 i2 마이너스 2y1 요거 2항에서 6이 되겠죠. 또는 i2는 2i1 더하기 6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i3를 i1, i2로 바꾸세요. i3는 마이너스 i1, 마이너스 i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i3를 대입해주고 여기 i2, i1, i2에 대한 식이 될 텐데 i2가 다시 2i1 더하기 6으로 또 바꿔줍니다. 그럼 i1에 대한 식으로만 나오겠죠. 이거 정리해서 3i1 더하기 4i2는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여기 i2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2i1 더하기 6이 되는 거고 요거 3 더하기 8 하면 11이죠. 4, 6, 24 이항하면 28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1i1은 마이너스 28. i1을 구할 수 있겠죠. i1은 어떤 거예요? 요거입니다. 요거. 그렇죠? 그러면 A, B 사이의 전위차는 요거 A는 이 배터리 왼쪽에서부터 떨어지죠. 떨어지고 또 떨어지죠. 근데 i1이 마이너스 11분의 28이니까 여기 A에서 B로 갈 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2 더하기 i1 절대값 곱하기 4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i2도 구할 수 있겠죠. i1 구하면 여기서 i2도 구할 수 있고 i3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제 VA-VB 여기 이제 B번이잖아요. A, B 사이의 전위차를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12V 한번 떨어지고요. 그리고 4i1 마이너스 4i1 한번 떨어지는데 i1이 마이너스 11분의 28입니다. 여기 4 곱하면 112가 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11분의 요거 마이너스 132죠. 132 마이너스 112가 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1분의 20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렇죠? 요게 이제 B번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키르요프의 법칙은 이렇게 연립방정식만 잘 풀면 된다. 뭐 I1에 대해서 정리하든 I2에 대해서 정리하든 여러분들이 소거법을 사용해서 계속 소거해 주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12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회로에서 등가 저항 구하는 겁니다. 전체 되게 복잡해 보여요. 예, 그리고 B 각 저항기 양단의 전위차. 예, 각각 전체 전위차 하나하나씩 다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요거 하나씩 좀 확대해서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보시면 여기 A점 한번 정해보고요. C점 정해보고 D점, E점, F점 정해보는데 이렇게 이제 전류가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쪽 한 길이에요. 한 길. 여기는 한 길인데 여기서 다 갈라지죠. 그리고 결국 이것들이 다 모여서 D점에 모이게 돼서 다시 한 길이 돼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와 D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포인트예요. C와 D는 여기 일단 6옴의 저항이 직접 연결하는 저항이 하나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2.4로 간 다음에 2로 간 다음에 2에서 D로 직접 오는 게 있고 F 거쳐서 D로 오는데 이게 이렇게 오나 병렬이죠. E와 D는 병렬입니다. 병렬. 그리고 얘하고 얘는 다시 직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C점을 이렇게 봐. C점이 있고요. 2점이 있어요. 여기 2점을 이렇게 연결하고 F는 2점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냥 저항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라고요. 하나. 그래서 C하고 이 E는 2.4 옴의 저항이 이렇게 직접 연결하고 있죠. 그리고 E와 D가 여기 또 할 거예요. E와 D는 여기 6옴의 저항 하나 있고 9옴의 저항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둘이 병렬 연결하면 6, 9 병렬하면 어떻게 돼요? 합분의 곱 15분의 54 나오게 되는 거죠. E와 D는 15분의 54입니다. 그리고 C는 2.4죠. 자, 15분의 54 계산해 보면 3, 5, 15, 3, 1은 3, 8에 24입니다. 그러면 3.6 되겠죠. 2.4하고 3.6 더하면 6이네요. 6.
이렇게 해서 C와 D는 그 되게 복잡한 세 개가 결국 유곰자리 하나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연결하고 있는 유곰이 또 있었죠. 요거죠. 그죠? 여기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유곰하고 유곰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C하고 D는. 그 66 연결하면 얼마예요? C하고 D는 3옴 하나 연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C하고 D에. 그러면 A는 여기 이미 6이 있었고요. A가 6이 있었고 AC 사이에 3 더하기 또 여기 6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B에 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배터리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전체 저항은 6 더하기 6 더하기 3이니까 15가 되겠네요. 15. 그래서 15V라고 했잖아요. 15V에 15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A가 흐르게 되네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는 1A가 되는 겁니다. 자, 1A가 I1이 1A가 되겠죠. 1A가 두 갈래로 갈라져요. 갈라지는데 갈라져도 어때요? 갈라지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6과 왼쪽으로 내려오는 6 똑같으니까 0.5, 0.5. 그래서 I2에도 0.5, I3도 0.5가 되는 겁니다. 근데 0.5가 이제 6하고 9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여기 0.5가 6하고 9인데 이게 2대 3이죠. 2대 3. 그죠? 그래서 5분의 2는 저항 5분의 3은 여길 지나는 거고 5분의 2는 여길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I4는 I3의 5분의 3이 되는 거고요. I5는 I3의 5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I3가 0.5잖아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10분의 3이 되는 거고 2분의 1, 10분의 2가 돼서 0.3. I4가 0.3이 되는 거고요. 이게 0.3 그리고 I5가 0.25옴이 암페어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0.2, 0.3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놓은 0.5가 만나서 다시 1A가 되겠죠. 이렇게 각 저항기에 전달되는 전류를 구할 수 있고 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전력. P는 I제곱 R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번을 좀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다시 C하고 D가 연결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직접 연결되는 유금자리 여기 하나 있고요. 2.4하고 6,9 이게 직렬이죠. 2.4와 6,9 근데 6,9가 만나서 3.6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6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가 6 이렇게 되는 거죠. 6 그렇죠. 이렇게 66 이거 직접 해봐야 돼요. 예, 싹 지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로 가봅니다. 맞죠? 다음 문제 맞죠? 예, 13번인데요. 정사면체의 밑면, 옆면이 모두 정삼각형입니다. 이게 다 정삼각형. 정사면체 맞죠? 그렇죠? 꼭지점에 연결된 6개의 모서리를 생각하자. 이 모서리 선이잖아, 선. 근데 각각의 모서리가 저항이래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저쪽에, 그죠? 이렇게도 저항 하나, 이렇게도 저항 하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온다고 할까요? 이렇게, 예. 교차되지 않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느 한 점과, 예를 들어, 여기도 하나 있어야겠죠? 요 점과 요 점, 이런 얘기죠. 요 점과 요 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연결할 그 저항이 얼마냐? 이렇게 연결한다면, 이 A, B 사이의 저항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그럼 일단 A, B를 어떻게 연결했어요? 여기 A점과 B점. A점과 B점이 어떻게 연결됐습니까? 직접 연결되는 저항이 여기 하나 있는 거죠. 직접 연결되는 저항 R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점 갖다가 또는 이 점으로 갈라지죠. 갈라지는 저항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만나요. 예, 이렇게. 그리고 그 사이의 저항도 이렇게 하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게 CD라고 합시다. C로 오는데 저항이 하나 있죠. D로 가는데도 저항이 하나 있어요. D로 가는데도 저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C와 D는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또 하나 있는 거죠. C와 D를 연결하는 저항. 요거죠. C와 D를 연결하는 요 저항. 그리고 D하고 B 또 저항이 있고요. C하고 B 사이에도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잘 보시면 C하고 D는 이게 대칭이죠. 예. C하고 D는 전위가 같아요. 그죠? A가 높고 B가 낮다고 했을 때 C하고 D는 전위가 같습니다. 그래서 CD는 연결하거나 안 하거나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I가 0이에요. 이 저항은 없는 거나 여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예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삭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여기 C, D, B, 이게 A 이렇게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서 많이 본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저항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아, 이건 있어야겠네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A하고 B를 연결하는데 길이 3개죠. 이렇게 가는 길 하나, 이렇게 오는 길 하나, 이렇게 오는 길 하나. 근데 저항이 다 R, R이에요. 그죠? 이것도 R, 이것도 R, 이것도 R. 그러면 직접 이렇게 직렬 ER이죠. ER이 하나 있고 가운데 R이 하나 있고요. 오른쪽에도 ER이 하나 있죠. 그래서 A와 B 사이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3개 ER, 근데 ER과 ER 병렬 연결하면 얼마예요? 그냥 R이잖아. R하고 또 R 병렬 연결이니까 2분의 R입니다. 2분의 1. 전체 저항은 2분의 R이에요. 그죠? 예. ER 아니면 하나씩 해도 돼요. R분의 2R분의 1 더하기 R분의 1 더하기 2R분의 1 해주면 여기 2가 되는 거죠. 뭐 2R분의 4가 되네요. 2R분의 4. 이 역수가 4분의 2R이니까 2분의 R이잖아요. 그렇죠? 2분의 R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R이 10이니까 2분의 10 해주면 5옴이 되는 거죠. 5옴. A, B 사이에 어느 두 점 사이의 저항은 5옴이 나온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그림을 좀 빨리 그리려고 축축 왔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할 수 있어야 우리 이제 등가 저항을 잘 구해낼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인가요? 그렇죠? 예, 한번 17번. 여기 입실론 기전력이 있고 R1이 있고 R2가 있고 C가 있습니다. 자, 스위치 S가 긴 시간 열려 있었어요. 열려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충전하고 있는 RC 회로가 있는 거죠. RC 회로. 이렇게 RC 회로. 자, 이때 스위치를 닫기 전 지금 열려 있는 상황에서 시간 상수 구하는 겁니다. 시간 상수는 RC죠. RC. 근데 R1, R2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C 해주면 하나는 100이고 하나는 50이니까 더해서 150 킬로. 그죠? 그리고 C는 10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래서 요 계산하면 1.5가 나오게 돼요. 그죠? 150 나누기 100이니까. 그죠? 1.5초 시간 상수가 나오고 스위치를 닫으면 이렇게 닫으면 어떻게 됐어요? 닫으면 요 C에서 보면 요 R1과 R2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C에서 봤을 때 스위치를 닫으면 여기 R2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R2. 그렇죠? RC, 요게 RC 회로가 되니까 방전은 여기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이미 폐회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방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R2C가 돼야겠죠. 스위치를 닫은 이후에는 R2C가 됩니다. 그래서 R2C 합치면 1초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C인데요. B인데 C. 스위치를 닫는 순간 T는 0이라 하고 스위치를 지나가는 전류를 시간의 함수로 걸어. 얘를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닫으면 이 배터리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 이 루프에 흐르는 전류 하나 있겠죠? 그리고 충전된 전하가 빠져나오는 이런 전류가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다시 표시해보죠. 자, 이 배터리에 의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여기 R1을 지나가는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I1이 있어요. I1. 그렇죠? 그리고 C2를 지나가는 전류는 I2라고 하겠습니다. I2. 즉 R2를 지나서 C2 지나가는 전류죠. 그럼 여기서 만나겠죠? I1, I2 만나서 이쪽으로 내려오겠네요. 즉 스위치를 지나는 전류는 I1과 I2에 합의됩니다. I1 구하고 I2 따로 구하면 돼요. 따로 구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키르요프의 고리 규칙, 그죠? U1 I1 R1은 0이라는 식과 I1은 R1분의 입실론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방전이 되는 거니까 I2는 초기 전류 I0의 익스포넨셜 타우분의 t가 되는데 스위치를 닫은 이유니까 여기 R2C가 나와야 되겠죠. 즉 1초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분의 t 하면 그냥 t잖아요.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초기 전류는 여기 충전되어 있던 전하가 빠져나가는 그때의 전류가 되는 겁니다. I는 R분의 2잖아요. R분의 충전되어 있던 전압이 이 전원의 전압만큼 충전돼서 이 고리를 통해서 흐르는 거죠. 그래서 R2분의 입실론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전류를 더해서, 즉 요 전류와 요 전류를 더해서 전체 스위치를 아래로 진행하는 전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R1이 50K 킬로옴이죠. 그리고 E는 10V고, 그리고 R2는 100킬로옴이죠. 그리고 E는 10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해주면 되고, 요거를 KK 이렇게 나눠주면, 이 K분의 1로 했으니까 밀리란 얘기죠. 1000분의 1이니까 밀리. 그러면 요거 빼주고 10으로 약분해 줍니다. 예. 그래서 이게 5분의 2니까 5분의 1이죠. 5분의 1이니까 10분의 2가 되는 거고, 100분의 10이니까 10분의 1, 이렇게 10분의 2 더하기 익스포넨셜 t, 이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하나 더 있네요. 자, 그림에서 회로는 오랫동안 연결된 상태로 되어 있다. 즉 축전기가 있죠. 충전이 완료된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충전을 완료하면 여기 이제 양단에 전이차가 있어야겠죠. 요 점과 요 점의 전이차. 근데 충전이 완료되면 이때는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흐르는 전류는 여기를 그대로 흘러가고, 여기를 흐르는 전류는 여기 아래로 그대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쪽 흐르는 전류를 I1, 여기 I1이 그대로 갑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를 I2, 여기도 I2가 그대로 가죠. 그다음 V는 IR 해주면 여기 전이차 구할 수 있겠죠. 여기도 전이차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의 전위는 10V에서 요거 빼준 거죠. 10V에서 요거 빼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류 구하면, I1을 구하면 여기 이 5ohm이잖아요. 5ohm. 그래서 여기 10V는 5I1, I1이 2가 됩니다. 2A. 그리고 이쪽으로는 15ohm이에요. 15ohm. 그렇죠? 그래서 10I2. 그래서 I2는 1A가 됩니다. 여기 V는 IR 쓰면 돼요. 이렇게 회로도 10V, 이 회로도 10V인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 두 점 사이의 전이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V1은 요 점의 전이차예요. 전이 V1은 10V 높아진 거에서 이 I1만큼 IR이죠. IR. 네, 뭐 저항이 1이니까 그냥 I1만큼 떨어져서 I1이 2A였죠. 그래서 8V가 나오게 되는 거고, V2, 요 점의 전이 V2는 10-8I2죠. 그죠? 근데 I2가 1이라고 했으니까 8 빼주면 2V가 되는 겁니다. 즉 왼쪽 점은 8V, 오른쪽 점은 2V. 그러니까 전이차는 얼마 되겠어요? 6V가 나오는 거죠. 6V. 여기 1이 아니라 V2-V1. 여기가 더 높으네요. 그죠? 여기가 8V, 여기가 2V입니다. 8V, 2V니까 빼주면 6V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6V가 1마이크로페럿에 걸렸으니까 Q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전원을 분리한다고 그랬습니다. 전원을 분리하면 이거 싹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싹 없어지고 이제 전원 저쪽으로 갔어요. 이제 다른 회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축전기 양단은 요 점하고 요 점이에요. 축전기 양단. 그 축전기 양단은 저항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1과 8이 직렬 연결되어 있어서 9가 하나 있는 거고요. 9옴. 그리고 4와 2니까 6옴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9옴과 6옴이 이 축전기 양단에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와 6의 병렬 연결이죠. 두 점을 9와 6이 따로따로 연결하고 있으니까 병렬 연결이에요. 그래서 합분의 곱 해주면 3.6옴이 되는 겁니다. 그죠? 3.6옴.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시상수를 구해야겠죠. 타우는 RC예요. 그래서 11마이크로페럿, 1마이크로페럿과 3.6옴이니까 3.6 마이크로세컨드가 시상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상수가 나왔으니까 이제 과도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압은 초기 전압 곱하기 익스포넨셜 타우분의 t. 타우가 3.6 마이크로입니다. 또는 뭐 마이크로를 지우고 마이크로초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요 전압이, 그죠? 요 전압이 변하는 전압이 초기 값의 10분의 1이 되는데, 여기 이제 시간의 함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10분의 1이 됐다는 얘기는 이게 10분의 1이라는 얘기죠. 요거, 그죠? 이게 10분의 1이면 양변에 로그 취해줘서 t는 3.6 곱하기 로그 10. 로그 10이 2.3이죠. 2.3. 3.6 곱하기 2.3 마이크로초가 되면 처음에 10분의 1로 전압이 감소하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아주 잘 나와요. 왜냐하면 마치 이게 무슨 피스톤 브릿지처럼 생기기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헷갈릴 수도 있고, 그리고 V는 IR도 알아야 되죠. 두 점 사이에 저항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되죠. 거기에 대한 축전기의 시간 상수도 뭐 알아야 되는 아주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난 게 아니네요. 예, 이거의 마지막 문제 같습니다. 여기가 120V, 그죠? 120V에 연결된 저항이 R1, R2가 있습니다. 하나는 2kΩ, 다른 하나는 3kΩ. 전기 용량도 하나는 2마이크로, 다른 하나는 3마이크로. 그래서 뭔가 23, 23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왜 그렇게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스위치 S가 닫히기 전에 축전기들의 전하량이 0이면, 즉 처음에는 전하가 비어 있었어요. 스위치를 닫으면 C1, C2에 충전이 되겠죠. 그런데 C1, C2를 하나로 보면 등가 전기 용량을 우리가 구성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C1, C2를 하나로. 근데 병렬 연결하면 두 개 더해서 등가 용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C에 전하가 저장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C에 들어가 있는 전하가 Q예요, Q. 그럼 여기 Q1 더하기 Q2에서 Q가 되는 거죠. Q1 더하기 Q2에서 Q가 된다. 전압은 같아요. C1V, C2V가 같아요. 그죠? 아니, C1분의 Q1, C2분의 Q2가 같은 거죠. C1분의 Q1, C2분의 Q2. 이게 이제 전압이니까 병렬은 전압이 같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씩 보면 여기 들어있는 Q는 이렇게 Q1 더하기 Q2가 되는 겁니다. Q1 더하기 Q2는 이게 C가 돼 있죠. CV죠, CV. 그렇죠? 예. Q1 더하기 Q2가, 잠시만요. 이게 뭔가, 예. 이제 프린트가 잘못됐어요. 예. 자, Q는 Q1 더하기 Q2입니다. C를, 예, C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오타가 난 겁니다. 예. Q는 Q1 더하기 Q2. 그리고 C1분의 Q1. 그죠? 이게 V1이죠? 또 C2분의 Q2. 이게 V2입니다. 두 개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2하고 3이잖아요. 2분의 Q1은 3분의 Q2. 양변에 6을 곱해주면 3Q1은 2Q2가 됩니다. Q1 대 Q2가 2대 3이라는 얘기죠. 2대 3. 그렇죠? Q1 대 Q2가 2대 3. 그럼 전체 전하를 2대 3, 즉 5분의 2와 5분의 3으로 나눠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전체 전하를. 이게 5분의 2, 여기 5분의 3 전하. 그럼 전체 전하량만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5분의 2, 5분의 3. 그래야 2대 3이고 더해서 1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자, 일단 등가 저항 구합니다. 두 개의 저항, 굳이 두 개 따로따로 둘 필요 없습니다. 2와 3의 등가 저항 합분의 곱해서 1.2 킬로옴이 구해지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C도 놓고 구해봅니다. C1 더하기 C2 5마이크로페럿. 그러면 RC회로죠. RC회로. 이제 문제가 전하량의 시간의 함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Q나 Q1 또는 Q2 시간의 함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RC죠. RC 두 개 곱하면 6이 되오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타우는 RC는 1.2K 곱하기 5마이크로 해서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수 6mm 초가 되는 거죠. 그러면 Q는 이게 이제 최종 전하량이죠. 여기 들어가는 최종 전하량은 C2가 됩니다. C. 그래서 C는 지금 구한 5마이크로페럿이고 E는 입실론, 이게 120V니까 600마이크로 쿨롱이 최종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5분의 2가 여기에, 5분의 3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건 최종값이니까 시간에 대한 과도값은 이렇게 Q1은 최종값 1 익스포넨셜 타우분의 T. 타우가 6이에요. 6mm분의 T. T는 이제 밀리세컨드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Q2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5분의 2 Q인데 Q가 600이라고 했으니까 5분의 1200이죠. 그럼 240 되겠죠. 5분의 1200이니까. 그리고 Q2도 마찬가지로 5분의 3Q인데 Q가 600이니까 6, 3, 12 곱하기 3이죠. 360. 36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Q1, Q2 다 구한 거죠. Q1, Q2. 단위는 마이크로 쿨롱, 시간은 밀리초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연습 문제 20번까지 다 정리를 해보는 걸로. 그럼 26장, 27장, 28장 연습 문제를 좀 사실 좀 길게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거 동영상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배속을 좀 천천히 하시던가 아니면 좀 여유를 갖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연습 문제의 긴 해설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기말고사 또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